네, 안녕하세요. 오늘 특강을 맡은 영동고등학교 김호승입니다. 자, 오늘부터 정시 모집 이제 접수가 시작이 되었죠. 자, 우리 자연계열 수험생들은 지금 현재 이제 수학 비형 시험이 워낙 쉽게 출제되어서 변별력을 많이 상실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상대적으로 이제 수학 B형 대신에 이제 과탐 성적이 당락의 주요 변수가 될 거다라는 어떤 그런 언론 보도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과탐 성적이 상대로 높은 학생들이 상향 지원을, 그다음에 과탐 성적이 상대로 낮은 학생은 하향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렇게 한 개 영역 성적이 높거나 낮다고 해서 그것들을 반드시 상향 또는 하향 지원할 것이 아니라 대학별로 영역별 반영 비율 또는 반영 영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연계열 수험생들의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1시간 동안 한번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5 정시 자연계 지원 전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2015 정시 자연계 지원 전략 지금부터 이제 강의 시작할 텐데요. 일단은 이번 수능 시험의 총 응시자, 그다음에 그중에서 이제 과학 탐구 영역 응시자들을 좀 살펴보고 또 작년과 함께 그것들을 좀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 보시면서 올해 수능 영역별 응시자 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 수능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국어 영역에서 59만여 명이 이제 지원했지만, 자, 우리가 이제 관심 갖고 볼 것은 자연계 학생이죠. 자, 과학 탐구 영역의 전체 지금 현재 23만 377명이 지금 응시했는데, 이거는 탐구 영역 전체 응시자 중에서 약 40.2%에 해당하는 그런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학 탐구 영역 응시자 중에서 8개 과목별 응시자 수를 한번 비율별로 살펴볼까요?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표에서 보듯이 가장 많은 선택자는 역시 생명과학원이었습니다. 자, 생명과학원은 13만 9,814명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했고요. 자, 그 뒤를 이어서 화학원이 13만 5,360명이 선택했습니다. 자, 이런 선택은 작년과 유사하죠. 작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계열 학생들이 생명과학원과 화학원을 가장 많이 선택했기 때문에 역시 자연계열 학생들은 항상 생명과학원과 화학원을 주로 많이 선택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작년 수능에서 과학탐구 영역 과목별 응시자 수는 얼마였는지 올해와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작년에 수능 과학탐구 영역 과목별 응시자 수입니다. 자, 실제 작년에 비해서 올해 과학탐구 영역 과목별 응시자 수의 가장 큰 변화는 역시 과학원 응시자 수가 상당히 증가했고, 반면에 과학2 응시자 수는 상당히 감소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세부 과목별로 한번 살펴보시면, 자, 생명과학원과 지구과학원, 지구과학2 응시자 수는 증가했지만 그 밖에 다른 5개 과목 응시자 수는 감소했고, 특히 화학2의 감소 비율이 가장 컸다라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작년 수능에서 화학2가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올해 수험생들은 작년에 쉽게 출제되었던 생명과학2나 지구과학원 또는 지구과학2로 많이 이동했기 때문에 실제는 이런 선택이 나왔다라고 판단됩니다. 자, 따라서 올해 생명과학2 중복 정답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어려웠는데, 올해 생명과학2의 그 어려움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수험생들이 다시 대거 화학2나 아니면 뭐 생명과학1, 지구과학1, 2와 같이 생명과학2를 이탈하는 또 그런 현상이 나올 거라고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발간한 2015 대입 정시 전형 분석과 전략 책자에 나와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요 대학 작년에 자연계열 합격자 분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작년은 올해와 달리 영어가 이제 A, B형 선택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좀 비교하는 부분은 정확히 일치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작년에 주요 대학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군 또는 다른 군에 있는 대학들의 점수대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참고 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자,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계열 합격자 분포 화면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최상위권 대학이죠. 서울대학교,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표준점상으로 이제 비교한 것이고요. 일단은 올해 나 군에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가군에 있던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가 이제 올해는 나군으로 이동을 했고, 나군에 있던 서울대랑 서강대가 가군으로 이동했죠. 자, 그래서 실제는 가군에 작년에 보시면 기본적인 이제 합격자의 평균을 보시면 연세대학교랑 고려대학교 순서로 쭉 이렇게 합격자 점수가 나오고 있고요. 자, 나군 같은 경우도 서울대학교가 가장 높게 합격자들의 점수가 분포되어 있고, 그 아래로 성균관대학교, 서강대학교, 한양대학교가 비슷한 점수대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참고할 것은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우선 선발이 있었습니다. 70% 비율이 국어를 빼고 수학, 영어, 탐구 영역만 반영했고요.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나군에서는 우선 선발이 자연계 학생들에게 유리한 수학과 과학, 탐구 영역만 각각 50%씩 반영하는 우선 선발이 있었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최종 합격자의 분포는 아니고요. 1단계 합격자 기준으로 올해같이 수능 100%가 아니었기 때문에 2단계 점수는 반영하지 못하고 1단계에 해당하는 합격자의 비율이다. 이런 점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른 대학 자연계열 합격자 분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은 앞에서 봤던 최상위권 대학보다 조금 더 점수가 낮은 대학들이죠. 경희대학교, 이화여대학교, 중앙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한국외대는 실제 거기 분포도에 아무 자료가 없는 것은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같은 점수대가 형성되지만 자연계열은 글로벌 캠퍼스이기 때문에 점수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여긴 전부 다 이제 표준 점수로만 비교했습니다. 자, 가군에 있는 경희대학교, 이화여대, 중앙대학교 점수차가 거의 4점 이내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자, 나군에 보시면 경희대학교와 중앙대학교가 높게 형성되어 있고 그 아래 시립대학교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다군에 보시면 경희대학교가 서울시립대보다 약간 점수가 한 4, 5점 정도 위에 형성되어 있고 그 아래로 한 7, 8점 밑으로 중앙대학교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우선 선발로 수학, 영어, 탐구 영역만 반영했기 때문에 실제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대학의 자연계열 합격자 분포 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건국대학교, 단국대, 그다음에 동국대, 아주대, 인하대, 홍익대들이 나와 있죠. 자, 여기는 지금 현재 표준 점수로만 비교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는 거기 건국대 보시면 유달리 지금 가군과 나군, 당군에 보시면 다른 대학들보다 점수가 좀 높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가군에 기본적으로 이제 수의학과, 그다음에 수학 교육과만 선발하기 때문에 가군의 점수가 높게 나온 거고, 나다군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군보다는 공일학과의 경우에는 점수가 좀 높게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실제는 나다군이 좀 높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보시면 이제 건국대학교가 가장 높게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을 보이고, 그 아래로는 기본적으로 동국대학교, 그 다음에 이제 인하대학교 순서로 쭉 그 대학들이 정말 근소한 차이 1점, 2점, 3점 그 안에서 전부 다 합격자들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유난히 좀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다른 대학의 자연계열 합격자 분포표를 보시면요. 자, 여기는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입니다. 자, 경희대학교는 서울 캠퍼스는 주로 이제 자연과학 학과들이 들어있고요. 자, 국제 캠퍼스는 주로 이제 공학 계열 학과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공학 계열에 있는 학과들은 점수대가 조금 더 약간 낮게 형성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원대학교, 국민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그다음에 숭실대학교, 그다음에 이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까지 있는데 특히 여기 이제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100분위로 반영했지만 일단은 저희가 비교하기 위해서 표준 점수로 다 환산해서 지금 이제 비교한 표를 보고 계십니다. 자, 가군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가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과학기술대, 그다음에 숭실대와 한양대 에리카, 그다음에 국민대, 광운대 순서로 형성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고, 나군을 보시면 역시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가 가장 위에 높은 점수로 형성되어 있고, 그 아래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그다음에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와 그다음에 이제 국민대, 그다음에 광운대. 세종대는 작년에 나군에서만 선발했기 때문에 점수가 조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군을 보시면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만큼이나 광운대나 국민대나 서울과기대가 점수가 높게 올라간 것은 그만큼 가나군에 높은 대학을 지원한 학생들이 다군에 지원할 대학들이 좀 높지 않기 때문에 하향 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했지만 실제는 합격을 하고도 중복 합격 때문에 가나군으로 대거 이동했기 때문에 최초 합격자는 높아도 실제는 최종 합격자들은 점수가 좀 내려간다.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대학의 자연계열 합격자 중에서 이제 가천대학교 글로벌 캠퍼스요. 그 다음에 가톨릭대학교, 경희대학교 수원 캠퍼스, 경기대학교 수원 캠퍼스, 그 다음에 한성대학교, 명지대학교,
그다음에 상명대학교, 한성대학교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기본적으로 다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들이기 때문에 실제 나와 있는 그 분포에 해당하는 수치가 좀 작게 나와 있죠. 대부분 다 400 미만에 해당하는 점수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가군을 보시면 가군에는 카톨릭 대학교가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로 이제 경기대학교 수원 캠퍼스,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 그 다음에 이제 한성대학교 순서로 되어 있고요. 자, 나군을 보시면 역시 카톨릭 대학교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명대학교, 그 다음에 영지대학교 용인 캠퍼스, 그 다음에 이제 가천대학교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다군으로 가시면 오히려 실제 대학들의 점수 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군에 실제 좀 높은 대학에 지원한 학생들이 다군에 하향 지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앞에서 봤던 대학들하고 유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카톨릭 대학교랑 상명대학교는 표준 점수를 반영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대학들은 100분위를 반영했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보기 위해서 같이 100분위로 좀 비교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서울 소재 여자대학교죠. 지금 서울 소재 여자대학교는 이제 이화여대와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숙명여대, 그다음에 덕성여대, 동덕여대, 성신여대, 서울여대 총 6개 대학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긴 전부 다 이제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고요. 가군에는 이제 성신여대랑 숙명여대만 작년에 선발을 했고, 나군에는 성신여대를 제외한 4개 대학이 전부 다 선발했고, 다군에는 동덕여대와 서울여대가 선발됐습니다. 자, 물론 점수대를 보시면 숙명여대가 일단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로 동덕여대, 그 다음에 이제 덕성여대와 서울여대, 성신여대들이 계속해서 같은 유사한 점수대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여자대학 같은 경우는 반영 영역 과목 수나 그다음에 반영 비율이 다른 일반 대학들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는 이런 유리한 조합만 잘 사용하면 여학생 같은 경우는 실제는 이 6개 서울에 있는 여자 대학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의학 계열에 대해서 한번 모집 인원에 증가했다는 어떤 그런 지원 전략을 볼 텐데요. 일단 지난 12월 5일 날 특강을 했죠. 조미정 선생님께서 의치 한에 대해서 특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 전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때 특강 자료를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은 제가 그 모집 인원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은 역시 의치안으로 많이 이동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서울대학교도 수시 실제 합격자들의 좀 많은 수가 다시 또 정시로 이월이 됐죠. 자, 결국은 인문계열 학생보다는 자연계 대다수의 많은 학생들이 실제는 주변에 있는 의치안으로 다 이동했기 때문에 실제는 서울대학교를 다 포기하고 이동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들은 반드시 의치안의 모집 정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상위 누적 비율과 비교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자료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자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 봤던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에 있는 2015 대입 정시 전형 분석과 전략에 나와 있는 자료를 참고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은 표를 보기 전에 제가 이제 의학 계열 중에서 의대의 경우에는 자, 요번에 이제 학부와 전문대학원 병행 체제에서 11개 대학이죠. 고려대학교, 동아대학교,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전남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북대학교, 한양대는 올해로 이제 학부 전환이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의학 전문대학은 사라지고 전부 다 이제 의예과 또는 의학부로 전부 다 이제 학생들을 모집하게 됐죠. 그다음에 이제 2017 학년도에 학부 전환이 완료되는 전문대학원은 총 11개 대학이 있습니다.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 경희대, 부산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북대, 조선대, 충남대인데요. 자, 이 대학들은 지금 올해부터 처음으로 지금 학부 전환이 전환됐기 때문에 이 11개 대학 중에서 특히 가톨릭대학교랑 경희대학교, 그다음에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최상위권 의예과를 형성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올해 뭐 계속 최근 3년간 정시 수시 포함해서 의대 정원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정시 모집에서도 의대 정원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연계열 그 상위권 학생들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지원 전략은 상당히 좀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금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1097명이고요. 전년 대비 약 274명이 증가했습니다. 자, 군별로 보면 가군에서 511명이 증가했고요. 많이 증가했죠. 나군에서는 320명, 다군에서는 266명이 증가했습니다. 자, 이제 의대 같은 경우는 학사와 석사 과정을 통합 과정을 운영하는 의학 전문 대학원이 실제 동국대학교하고 제주대학교 두 곳에 있습니다. 자, 동국대학교는 특이하게도 가나다 군별 관계없이 중복 복수 지원이 가능한 그런 유일한 대학이기 때문에 항상 경쟁률이 최고치를 경신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치대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치대 경우에는 이제 학부와 전문대학원 병행 체제인 연세대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학부 전환이 완료되기 때문에 실제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다 완료돼서 이제는 치의학 전문대학원은 이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7학년도에 역시 학부 전환이 완료되는 대학으로 자, 4개 대학이죠. 경희대학교, 조선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북대학교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학부 전환으로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이 중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경희대학교가 역시 최상위권 치의학과를 형성하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정시 모집의 모집 인원도 의학과와 마찬가지로 증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치대랑 의대 중에 어디를 선호하느냐 하면 대부분 다 이제 의대를 많이 선호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같은 대학에 치대와 의대가 있으면 의대가 좀 더 경쟁률이나 또는 점수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치대 모집 인원은 305명으로 작년에 비해서 111명이나 많이 증가했습니다. 대학 수가 많이 늘어난 거죠. 자, 그래서 군별로 모집 인원 증가를 보면 가군에서 136명, 나군에서 137명, 다군에서 32명이 증가했고요. 특히 이제 치대 같은 경우도 이제 학사, 석사 통합 운영을 하는데 그 치의학 전문대학원은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지만 서울대학교는 수시만 모집합니다. 이미 정시에서는 모집 인원이 없기 때문에 정시는 부산대나 전남대 두 곳이다.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실제는 부산대학교는 올해 처음 모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지방권에 있는 많은 우수한 자원들이 실제는 서울권에 있는 대학과 그다음에 이제 부산대학교를 많이 실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지원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는 부산대와 전남대는 올해 각각 20명, 15명씩 모집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한의학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한의대 경쟁률이 많이 떨어지고 점수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는 점수가 좀 부족한 학생들이 많이 상향 지원으로 몰리지만 여전히 실제는 한의과에 대한 어떤 그런 진로에 대해서 정확히 소신을 갖고 있는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의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 학생들만 지원하는 대학은 동국대뿐이었는데 이제 실제는 금년에는 우석대학교하고 부산대학교, 이제 부산대학교는 학석사 통합과정이죠. 3군데로 늘어났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인문과 자연이 모두 지원하고 실제 인문과 자연이 모두 지원하는 대학은 이제 7개 대학이죠. 그래서 실제 7개 대학은 다행히도 인문과 자연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인문으로 몇 명, 자연으로 몇 명 이렇게 모집인을 나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실제는 자연계 쪽으로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금년도 한의대 모집 인원을 보시면 403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9명 감소했습니다. 실제 의대랑 치대의 정원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한의대는 정원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건 이제 사회적인 트렌드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한의원들이 전부 다 이제 의료보험이 적용되기도 하면서 실제는 이제 포화 상태를 맞은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지만 그래도 역시 상위권 학생들은 그런 지원 전략에 대해서 분명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실제는 여기는 그 군별 모집 인원을 보면 가군에서는 118명, 그다음에 나군에서는 199명, 다군에서는 86명을 지금 모집합니다. 자, 한의학 전문대학원은 부산대 하나뿐이고요. 금년도에 처음으로 학사사 통합과정으로 17명을 모집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 정시 자연계 응시자 수, 그다음에 이제 전년도 합격자 분포, 그다음에 이제 의치학 계열의 기본적인 모집 인원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대학 자연계열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및 가산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각 대학의 자연계 모집 단위의 기준으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이제 화면을 준비했는데 일단은 일반적으로 자연계열 또는 뭐 공학계열들은 보통의 일반적인 이제 경향성을 이제 같은 비율로 가지만 건축학과나 그다음에 이제 의학계열, 간호학과 이런 몇 개의 특수한 모집 단위들은 실제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대학교 입시 요강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시 모집 요강 여러분들이 이제 참조하시길 바라고 지금 앞서 얘기했던 일반적인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및 가산점 화면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자연계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시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역시 자연계 학생들이니까 국어 반영 비율이 좀 적게 반영되고 그다음에 이제 탐구 영역에서 과탐 비율이 좀 높게 반영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가장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죠. 거기에 이제 가산점이 들어가는 대학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탐구 영역이 30%꽤 높은 비율이죠. 실제는 우리가 과학 탐구 영역에서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역시 홍익대학교 33.3%지만 30%도 꽤 높은 비율이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과학 2에 3%의 기본적인 이제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도 역시 30%에 해당하는 이제 반영 비율을 주고 있고요. 자, 성균관대학교는 가군만이었습니다. 곧이어 이제 뒤에서 볼 나군 같은 경우는 반영 비율이 바뀌기 때문에 가군에서는 과학탐구 영역 30%다. 자, 그다음 중앙대학교 보시면 이제 국어 영역을 15% 반영하기 때문에 이번 자연계열 학생 중에서 국어 성적이 좀 부족한 학생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그런 조합이 될 수 있겠죠. 자, 서울시립대학교도 과학탐구 영역 30%를 반영하기 때문에 과탐 성적이 좀 좋은 학생들은 충분히 이런 대학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 그다음 광운대학교도 국어 영역의 비율이 15%로 낮기 때문에 역시 이제 중위권에 있는 학생 중에서 국어 영역 성적보다는 수학이나 과탐 이런 부분의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국어 영역 비율을 적게 반영하는 광운대 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덕성여대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과 그다음에 영어는 공통적으로 40%를 반영하지만 국어와 그다음에 탐구는 기본적으로 20%를 선택하는데 그것도 A, B 전부 다 허용합니다. 그럴 때 이제 B형에 대한 가산점을 높게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연계 학생들은 인문계 학생들이 A형으로 들어와도 B형에 대한 가산점이 10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성대학교 보시면 이제 국어 비율이 10%로 낮기 때문에 역시 국어 성적이 상당히 낮은 학생이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나군에 보겠습니다. 자, 나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국어와 그다음에 과학탐구 영역, 그다음에 가산점을 주는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는 모두 과학탐구 영역에서 30%. 자, 실제 작년과 마찬가지로 수학과 과학탐구 영역이 국어와 영어보다 실제로 비율을 보면 50%의 가중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국어, 영어가 20%인데 수학과 과학탐구는 30%이기 때문에 결국 탐구 영역 한 과목당 15%의 비율이다 생각하면 결국은 국어 영역의 한 과목하고 그다음에 과학탐구 영역 한 과목이 거의 대동소이한 비율을 적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균관대학교는 아까 가군과 다르죠. 가군에서는 영어가 20%, 그다음에 과학탐구 영역이 30%인데 이번에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를 희망하는 학생 중에서 내가 과학탐구 영역이 영어보다 높은 학생들은 가군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영어 성적이 높고 과학탐구 영역이 좀 낮은 학생들은 나군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들이 과연 가나군에 공통으로 뽑느냐 아니면 한 군에서만 뽑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앙대학교는 상위권 대학 중에서 국어 영역 반영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올해처럼 실제는 자연계 학생 중에서 과학탐구 영역이 어려웠다고 하지만 수학이나 영어에 비해서 국어를 그래도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국어 성적이 낮으면서 수학이나 영어 성적이 높아서 대동소이한 학생들은 실제는 중앙대학교로 많이 몰리겠죠. 이럴 때 과학탐구 영역이 높은 학생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홍익대학교 보시죠. 홍익대학교는 상당히 특이합니다. 실제 여기는 기본적으로 수학 B형, 그다음에 과학탐구 영역, 자연계 학생이니까 두 개 영역은 기본적으로 지정해 놓고 국어와 영어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이 세 가지 영역을 같은 비율로 33.3%씩 반영하고 오로지 표준 점수로만, 다시 말씀드리면 과학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하는데 여기는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표준 점수 액면값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이번에 생명과학2처럼 어려운 과목을 선택해서 높은 표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광운대학교 주목하실 필요 있는 게 국어 정적이 이제 반영 비율이 15%로 낮다는 거 앞서 봤던 가군하고 유사합니다. 자, 세종대학교도 광운대와 마찬가지로 국어 반영 비율이 낮기 때문에 중위권에서 국어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자, 덕성여자대학교는
실제 아까 가군에서 봤던 것과 동일합니다. 자, 상명대학교는 여기는 지금 현재 수학 비형에 10점의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실제 상명대학교는 서울권에 있는 대학이지만 점수폭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실제는 가산점까지 있으면 실제는 예측 가능한 그런 지원 가능 점수보다 좀 낮은 학생도 지원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군을 보시겠습니다. 자, 다군에 보시면 이제 아주대학교가 좀 눈에 띄죠. 자, 아주대학교는 국어가 15%지만 또 과학탐구 영역도 15%이기 때문에 이번 같이 쉬운 국어와 수학 비형을 높게 맞은 학생들이 실제 국어와 탐구가 둘 다 점수가 낮은 학생들은 실제는 아주대학교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실제 변별력이 크지 않겠죠. 그야말로 동점자 처리 기준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실제 대학별로 동점 처리 기준을 보면 특정 영역에 우선적으로 동점자 처리 기준을 주지만 이번처럼 시험이 어떤 쉬운 그 경향에서는 동점자가 어느 영역을 적용하든 간에 유사하게 나올 경우에는 그야말로 최연소자, 최근에 졸업한 사람 이런 부분까지도 동점자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올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홍익대학교 마찬가지로 나군과 똑같습니다. 자,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이공학 계열 학과랑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학과들이 좀 다르게 이제 반영비를 하는데요. 실제는 이제 이공학과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정말 자연계 학생들만을 위한 학과이기 때문에 수학 비형도 지정하고 과학 탐구 영역도 지정하고 있죠. 반면에 이제 기타 학과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 학생들에게 교차 지원을 허용하기 때문에 국어도 AB형, 수학도 AB형을 선택하게 만들지만 그래도 자연계 학생들을 위해서 수학 비형에 가산점을 7점 주고 있습니다. 자, 서울여자대학교도 마찬가지로 덕성여대와 마찬가지로 실제는 그 수학 비에 가산점을 주면서 인문계열 학생들의 교차 지원. 서울에 있는 여자대학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이렇게 인문과 자연 학생들의 교차 지원을 허용하면서도 자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탐구 영역이나 또는 수학 B형에 가산점을 주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한성대학교도 마찬가지로 국어에 대해서 실제 반영비 낮기 때문에 국어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 4년제 대학이 모두 이제 수학 영역에서 수학 B형을 다 선택할 것인가?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자연계 학생들은 분명히 수학을 많이 배웠는데 수학을 반드시 필수로 할 것 같은데 그런 자연계 학생들의 수학 B가 혹시 성적이 낮더라도 모집을 하고 싶은 그런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로 지정하는 대학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대학이 실제는 존재하고 그런 대학들도 꽤 여러 대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일단은 수학 B형을 선택하는 대학, 다시 말하면 수학 B형을 지정해서 가산점도 주지 않는 그런 대학은 이제 39개 대학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학 A형을 지정한 대학은 2개 대학입니다. 자연계열 중에서. 그 나머지는 이제 수학 A형을 선택하게 하되 B형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있고 또 주지 않는 대학이 있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어떤 대학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학 A형만 보는 이제 반영하는 대학은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입니다. 야, 그다음에 이제 성신여자대학교가 바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인문계에 있는 상위권 학생들, 고득점 학생들이 교차 지원으로 편하게 오도록. 자, 그래서 특히 여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어떤 그런 점수가 높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주로 이제 문과 계열로 많이 선호해서 수학 A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자연계 학과에서 흡수하기 위해서 아마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수학 B형을 선택한 대학은 보시면 39개 대학이 주로 이제 서울 소재의 주요 대학들 중심으로 많이 이제 분포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수학 A형을 선택하는 대학은 나머지 대학인데 여기는 반드시 가산점에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정확히 보시고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학 A형을 선택하는 대학에서 수학 B형에 대한 가산점을 분명히 이제 부여할 텐데 자, 그런 가산점을 어느 대학이 몇 %를 부여하는지 또 여러분이 알아야 그런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표로 정리한 것을 한번 보시면서 과연 내가 어느 정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대학까지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산점을 보시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이제 가산점은 한 10% 미만을 주는 게 일반적인 예죠. 5%, 7%, 8%, 10%. 자, 그래서 가산점을 1에서 5%로 작게 주는 대학은 거기 꽃동네대학교, 대구대학교, 부산카톨릭대학교, 선문대학교, 협성대학교 5개 대학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5% 이상의 7%, 8%, 10%를 주는 대학이 대다수죠. 68개 대학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대학들을 쭉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도 있고 그다음에 또 서울 소재 근처에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도 꽤 여러 대학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아마 지원하는 대학이 대부분 다 여기에 들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또 가산점을 많이 주는 대학이 있습니다. 자, 11%에서 15%까지 주는 대학이 27개 대학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런 대학은 주로 이제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들보다는 좀 더 지방 소재 대학이지만
나름대로 국립대학교도 여러 대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 소재의 우수한 자원들은 이런 지방의 국립대학교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물론 서울에 있는 광운대학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지방 소재의 이제 국립대학 중에는 경상대학교, 금호공과대학 같은 그런 대학교, 또 부경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도 역시 국립대학이죠. 자, 그래서 그런 대학들을 반드시 여러분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산점을 더 주는 대학이 있습니다. 자, 16에서 20%를 주는 대학교.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공주대학교, 국립대학교입니다. 광주대, 군산대, 남서울대, 모건대, 상지대, 세안대, 우석대, 울산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초당대, 충남, 충북대, 한경대, 한국해양대, 한려대. 여기는 국립대학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교차로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되 실제 기본적으로 이과 학생들을 좀 더 기본적으로 선호하기 위해서 국립대학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반영비를 높게 둬서 교차를 허용했지만 교차에 의한 유불리에서 반드시 자연계 학생들이 유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반영비율을 높였던 겁니다. 자, 근데 이 대학보다 더 높게 주는 대학이 있습니다. 자, 아까 여러분 표에서 봤듯이 한밭대학교, 대전에 있는 국립대학교죠. 자, 여기는 무려 25% 가까이.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도 역시 국립대학입니다. 여기는 무려 30%를 주기 때문에 실제 이런 대학은 교차란 말이 거의 무색할 만큼 자연계 학생들이 수학 B형의 성적이 어느 정도 나쁘게 나오지 않고 중간 이상만 나와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계열 과학탐구 탐구 영역 지정대학에서 특정 과목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해서 입시 요강을 발표한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 자, 한번 표로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광주과학기술원이죠. 자, GST라고 하는. 자, 여기는 기초교육학부입니다. 주로 이제 대학원 중심 대학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학부에서 교양학부, 그다음에 기초교육학부 이런 식의 이제 이름으로 학생들을 이제 많이 이제 모집하는데 여기는 과학탐구 영역이 서로 다른 두 과목을 응시한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는 동일한 화학 원투나 생명과학 원투를 지원한 학생들은 여기를 지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광주과학기술원을 가고 싶은 학생들은 반드시 서로 다른 과학 명에 해당하는 과목을 응시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동아대학교 의예과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과목에 대한 지정은 없지만요. 화학2랑 생명과학2에 대해서 표준 점수 3점에 대한 가산점이 있는데 의예과입니다. 자, 의예과는 표준 점수가 소수점에 의해서 유불리,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3점은 엄청 높은 점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화학2랑 생명과학2를 실제 이번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들은 동아대학교 의학과를 갈 경우에는 원래 있는 기본적인 배치 표준 점수보다 무려 이런 가산점을 감안해서 더 여유 점수를 가지고 지원해야 그런 선택한 학생들과 같이 경합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주목해 주시고요. 자,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이제 간호학과 자연입니다. 자, 주로 간호학과는 인문자연을 분리해서 모집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계열 학생들만 모집하는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화학2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는데 실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생명과학2랑 화학2를 많이 선택하죠. 그래서 실제는 화학2랑 생명과학2를 많이 선택하는 여학생들을 위해서 실제 이제 이렇게 만들어 준 거지만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물리2나 지구과학2를 많이 좀 선호하는 빈도 높지만 여학생들은 주로 이제 화학2랑 생명과학2가 많았기 때문에 실제 여기는 별로 그렇게 유불리가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 의학과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2와 물리2까지. 그래서 실제는 물리2를 선택한 그 소수의 기본적인 매니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식품영양학과, 생명과학과, 화학, 그다음에 청정융합과학과 같은 경우는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화학2, 그다음에 생명과학2, 물리2에 대한 5%. 지구과학2를 두지 않는 이유는 실제 이 해당 학과가 지구과학과 관련된 학과가 아니다 보니까 지구과학2를 배제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지구과학2를 응시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각 대학별로 그런 지구과학 관련 학과들이 없는 대학들은 가산점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자, 서울대학교는 역시 아시다시피 반드시 서로 다른 과목을 1, 2 또는 2, 2로 응시해라. 그래서 아마 서울대학교를 유념해 두고 정시에 기본적으로 이제 원서를 접수한 학생들은 반드시 과목명이 다른 것을 했을 거고 여기는 반드시 2가 하나 이상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울산대학교 의예과입니다. 여기도 이제 과탐에서 물리 또는 화학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건 이미 요강이 발표된 상태에서 학생들이 지원하는 거에서 대부분 다 화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많이 몰렸겠고 일부 물리 선택했지만 점수가 높게 나와서 상위권 대학의 이공학과 계열보다는 주로 이제 이런 의예과로 선회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도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자연 계열 학생들은 과탐이 서로 다른 두 과목 해달라. 이거는 분명히 두 과목이니까 원은 하도 상관없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는 반드시 투가 필수지만 연세대학교는 투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원을 해도 좋으니까 과목명만 다르게 가달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서 반영 비율이 50%가 넘어가는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 저 다군에서 모건대학교, 대전에 있죠. 모건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교육과만 수학을 60%를 반영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다시 얘기하면 수학 성적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학생들만 실제는 이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청주에 있는 서원대학교입니다. 다군에서 모집하는데 여기는 수학교육과는 수능 4개 영역 중에서 1개 영역 수학만 반영합니다. 대단하죠? 수학 100%만 반영하기 때문에 수학만 잘 보면 된다라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본적으로 한 3에서 4등급 정도 대 학생들이 많이 이제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카이스트가 있습니다. 자, 카이스트는 주의할 것이 기본적으로 카이스트는 과학탐구 영역에서 반드시 2를 해달라 이런 지정은 없습니다. 다만 1을 선택하는 학생들에게는 표준 점수의 90%만 인정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2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훨씬 유리한 걸 주겠다는 거죠. 작년에는 70%를 반영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이제 지원하지 않아서 올해는 좀 더 완화시켜서 90%를 얘기했지만 이것도 역시 유불리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탐구 영역에서 2를 최소한 하나 아니면 2개를 선택한 학생들이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교육대학 넘어가 볼까요? 대부분의 교육대학들은 인문이나 자연 학생들 모두 응시할 수 있도록 인문 학생들의 조합인 국어 B, 수학 A, 그다음에 영어, 그다음에 사회탐구, 그다음에 자연계열 학생들의 조합인 국어 A, 수학 B, 영어, 과학탐구 영역을 전부 다 지원하도록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이제 교대별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산점 때문에 실제는 유불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반드시 교육대학을 지원할 때는 이런 가산점이 본인에게 얼만큼 유리한지를 반드시 판단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은 광주교대, 전주교대, 춘천교대는 국어 A, 수학 A에 응시한 학생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주교대는 수학 B형의 10%, 진주교대는 국어 B형의 5%, 그 다음에 수학 B도 8%를 줍니다. 자, 춘천교대는 더 주죠. 국어 B형의 20%, 수학 B형의 20%. 그래서 A형을 선택한 학생들은 실제는 여기는 지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과탐도 역시 5%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는 자연계 학생들이니까 수학 B랑 그다음에 과탐에 가산점을 주는 교육대학을 한번 제가 표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한국교원대 주로 이제 가군에서 모집하죠. 광주교대 같은 경우는 수학 B형 10%에다가 과탐에 해당하는 비율로 이제 가산점을 주지 않습니다. 자, 서울교대는 수학 B와 과탐에 각각 5%를 주기 때문에 실제는 자연계 학생들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자, 그다음에 진주교대 수학 B 8%, 춘천교대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학 B에 20%를 주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자연계 학생들이 유리하고 자연 학생들만 응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주대학교는 다군에서 모집하는데 수학 B형을 10%를 주고 있습니다. 자, 자연계열 수험생 중에서 그러니까 특정 영역 성적이 우수하거나 또는 부족할 경우에 많이 고민하죠. 예를 들어서 정말 자연계 학생인데 제가 이번에 국어를 좀 점수를 망쳤고 대신 이제 영어랑 수학 과탐은 괜찮습니다. 또는 제가 이번에 좀 수학을 좀 많이 자연계 학생 치고 좀 많이 망쳐가지고 오히려 국어랑 영어 탐구가 높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제 여러 이제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상담을 합니다. 물론 4개 영역이 다 잘 나온 학생이 분명히 유리한 건 맞지만 그런 학생들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본인에게 부족한 영역 또는 유리한 영역을 활용하면 어느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가? 자, 그걸 한번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과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과탐 비율이 높은 학교. 그다음에 이제 국어 A 성적이 낮은 학생은 국어 A 반영 비율이 낮은 학교를 가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이제 화면을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자연계 학생 중에서 국어 성적이 낮은 경우 좀 이런 학생들이 많죠. 특히 이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들이 좀 이번에 좀 국어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많은데 국어 성적을 아예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있습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 올해부터 학교 이름이 바뀌었죠, 여러분들. 관동대학교에서 자, 여기 간호학과, 그다음에 강남대학교, 대진대, 삼육대, 서경대, 성결대, 성공회대, 신한대, 용인대, 차의과대학, 한세대, 한신대, 한국성서대 주로 서울과 서울 소재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들입니다. 자, 이런 대학들은 오히려 자연계 학생들에게 국어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국어 성적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반영 비율을 10%로 낮게 반영하는 대학은 서울에 있는 서경대학교, 자, 성신여자대학교는 융합보안학과 한 학과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한성대학교, 그다음에 한림대 의예과, 그다음에 한서대 간호과가 있는데요. 이 한림대 의예과가 주목할 만합니다. 즉 국어 성적이 좀 상당히 나쁘면서 나머지 성적을 거의 완벽하게 좋은 학생들이 정말 의예과를 가고 싶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 바로 이제 한림대학교 의예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5%좀 비율이 좀 올라가죠. 숭실대학교, 광운대학교, 세종대학교, 중앙대학교, 아주대학교, 중앙대 안성캠퍼스 포함입니다. 결국은 15% 이하로 반영하는 대학은 그래도 반영 비율이 전체 4개 영역 중에 평균이 25%니까 낮기 때문에 우리가 좀 유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번엔 자연계 수학 성적이 높은 경우 유리한 대학. 자, 이번에는 자연계가 워낙 수학 비용이 쉬워서 여러분들이 실제는 틀린 문항 개수가 몇 개 안 되는데 2등급, 3등급, 4등급, 심지어 4등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실망했을 겁니다. 자, 그래도 표준 점수가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쉬운 시험에는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실제는 만점자와 실제 여러 문항 개수를 틀린 학생들이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학 비용을 40%를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자연계에서 일반적으로 높다라 하면 30%고 좀 더 높으면 35고 가장 높으면 40%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때는 이제 모건대학교 수학교육과만 특약 60%지 대부분은 다 40%다. 그래서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통계학과 하나만, 인하대학교는 수학과랑 글로벌 금융학, 아태물리학. 다시 말씀드리면 그 대학의 모든 학과가 아니라 특정 학과이기 때문에 그걸 잘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림대학교 의예과. 앞서 봤던 국어 반영 비율이 10%, 수학 반영 비율 40이니까 수학은 만점. 그다음에 국어 반영 비율이 조금 낮은 학생들은 역시 영어랑 과탐만 성적이 좋으면 한림대 의예과 지원해 볼 만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수학 A병을 선택적으로 해서 40%. 다시 말씀드리면 인문과 자연 또는 자연계 학생이지만 수학 A형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겠죠. 자, 그런 학생들에게 유리한 그런 대학들은 지금 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탐 성적이 높은 경우 유리한 대학. 요번에 과탐이 변별력이 크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다 만점을 받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과학, 투과 같은 어려운 과목도 만점, 그 다음에 다른 원, 투 과목들도 만점일 때 그런 동일한 만점자들 중에서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을 때 유불리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실제는 결정나는 거지 실제는 원점수가 낮은 학생들은 실제는 그렇게 큰 유불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과탐 성적이 다른 세계 영역보다 높은 학생들 가장 주목할 대학은 역시 홍익대학교죠. 나다군에서. 홍익대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33.3%를 필수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표준 점수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려운 과목에서 표준 점수가 높은 학생은 반드시 홍익대학교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예과 중에서 가톨릭 관동대학교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과탐을 30%를 반영하는 대학은 주로 이제 상위권 대학들이죠. 예, 고려대학교,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차이가대학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30%를 반영하고, 근데 나머지 이제 사탐과 과탐을 실제 응시하는 경우에 33, 30%를 서로 간에 이제 선택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물론 이럴 때 또 과탐에 대한 가산점도 같이 병행한다는 거. 자, 이제 맨 마지막 이제 강의 내용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차 지원이죠. 자, 지금 자연계열 학생들, 기본적으로 자연계열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은 분명히 이제 자연계열 학과를 지원하는데 지금 인문계열로 실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했고 인문계열로 실제 대학을 진학하고자 마음먹었던 학생인데 요번에 국어 비용이 어려워가지고 국어 비용 성적이 낮고 나머지 특히 수학 성적이 높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실제는 이제 교차로 자연계열 학과를 갈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표로 정리해 봤으니까 한번 표 보시면서 화면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수학 A형과 사탐을 기본적으로 선택하는 인문계열 학생들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주로 이제 우리가 주목할 대학들, 가톨릭 대학교, 광운대학교, 덕성여대, 동덕여대, 상명대, 그 다음에 이제 서경대, 서울여대, 숭실대, 한국항공대 같은 경우는 서울 소재 대학이죠. 그러니까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들을 포함하여 많은 대학들이 실제 인문계 학생들이 자연계열로 교차 지원을 허용하는데 이때 학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이공학계열이나 자연계열 모든 학과를 실제는 교차 지원을 허용할 경우에 인문계열로 공부한 학생들이 실제 그 대학에서 공부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학과 중에서도 좀 더 내가 인문계 출신이기 때문에 좀 더 자연계열 학과에 가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과를 기본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대학들을 좀 골라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정시 지원 자연계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먹을거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올해는 꼭 취업하고 싶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이웃을 소개합니다. 밤길 안심하고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2015 정시 자연계 지원 전략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아마 학과 선택, 그다음에 대학 선택 많이 이제 고민할 텐데요. 또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점수에 맞는 대학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본인의 소신보다는 점수에 맞춰 지원해라. 아마 주변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근데 선생님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본인이 정말 내가 대학에 진학한 후에 내 진로와 맞는 학과에 맞는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제는 학과 선택, 그다음에 대학 선택 이전에 내 진로에 대한 선택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자연계열 학과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취업률이 높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취업이 쉽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지만 실제 학과별로 그다음에 대학별로 상당히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그런 학과에 대한 정보 또는 취업에 대한 정보, 진로에 대한 정보는 대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글을 단순히 읽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학과를 전화하시거나 탐방하셔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자연계열 지원 수험생 여러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특강 마치겠습니다.